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피로감 정말 지치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깜깜한 복도를 걸으며 왜 내 몸이 이러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 헌신해 왔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야뇨증.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는 문제를 약 없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해결한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밤을 바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야뇨증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잠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빼앗고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하죠. 저도 10년 전 밤마다 4번씩 일어나며 아침이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에 좌절했죠. 하지만 저녁에 단 한 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었어요.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제 환자들 그리고 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박영희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72세의 박 할머니는 2년 전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밤에 1시간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요. 손주들과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엔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자 라고 조를 때마다 기운이 없어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삶의 기쁨을 앗아가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아침이면 손주들과 웃으며 밥을 차리신대요. 그 비결, 여러분도 배워가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야뇨증의 숨겨진 원인과 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며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건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비결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셔서 그들도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제 야뇨증의 위험성과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로 야뇨증이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지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시작합시다. 잦은 야간 화장실 방문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야뇨증은 단순히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밤마다 깨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까지 서서히 흔들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야뇨증의 위험을 이해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거예요. 야뇨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제 환자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김 할머니는 2년 전 새벽 3시 화장실로 가다 어두운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어요. 그 결과 고관절이 골절됐고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손주 졸업식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너무 후회돼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매일 밤 엄마가 또 넘어질까봐 잠을 설쳤고 가족 모두가 불안에 휩싸였죠.
연구에 따르면 야뇨증은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4명 중 1명은 이로 인해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그중 많은 분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소한 기쁨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야뇨증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마다 깨는 바람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연구는 부쩍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야뇨증으로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조기 치매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낮에 피로가 쌓여 손주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제 환자 중 한 분, 최만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요. 손주가 물어봐도 대답이 바로 안 나와서 미안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추억과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가족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딸은 매일 밤 엄마의 방에서 나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또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 않았죠. 할머니도 그걸 느끼셨어요. 딸이 자꾸 잔소리하니까 내가 짐이 된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야뇨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매번 가슴이 아프죠. 이 문제를 그냥 두면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뇨증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밤새 충전하듯 우리 몸도 잠을 통해 에너지를 채우고 뇌를 정리하며 다음날을 준비하죠. 하지만 야뇨증은 그 충전 시간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마치 배터리가 20%만 남은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졸리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짜증이 늘기도 하죠. 이 모든 게 쌓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뇨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에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간단한 변화로 이 문제를 극복한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죠.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시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야뇨증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해결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야뇨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셨죠. 그러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숨겨진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훨씬 가까워지니까요. 자,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야뇨증의 5가지 원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밤마다 방광이 제멋대로 행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을 자려는데 자꾸 화장실 생각에 잠이 깬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야뇨증을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이 원인을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할 열쇠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오늘 야뇨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 호르몬과 생체 시계의 변화를 함께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의 밤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먼저 야뇨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 ADH기 이상이에요. ADH는 우리 몸이 밤에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이 호르몬은 방광이 밤새 너무 빨리 차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죠.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잘 분비돼서 깊은 잠을 자도 화장실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특히 65세가 넘으면 이 호르몬의 밤 시간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방광이 평소보다 더 자주, 더 빨리 차게 돼요. 결과적으로 잠을 자다 소변 신호에 깨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가 ADH 감소로 야뇨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분이 밤마다 겪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 환자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 최 할아버지는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손주들과 카페에 가도 졸기만 해요. 내가 너무 늙은 걸까 싶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해보니 할아버지의 ADH 수치가 밤에 현저히 낮았어요. 우리 몸이 밤에 소변을 과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최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들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생체 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의 혼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내부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해가 뜨면 깨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도록 몸을 준비시키죠. 특히 밤에는 소변 생성을 줄이고 깊은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시계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게다가 현대 생활은 이 시계를 더 어지럽게 만들죠. 예를 들어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에 아직 낮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소변 조절을 느슨하게 하고 결국 방광이 더 자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대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야뇨증 위험이 25%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즐기셨어요. 그게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셨죠. 하지만 이 습관이 생체 시계를 어지럽히고 밤에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보내게 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저녁 8시 이후엔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시라고 권했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 2주 만에 야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희망을 주지 않나요? 이 두 가지 원인, ADH 호르몬 감소와 생체시계 혼란, 야뇨증의 큰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은 신비롭지만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 이제 다른 원인들도 살펴볼까요? 약물이나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야뇨증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제 야뇨증의 나머지 원인들을 알아보며 해결책에 한 발 더 다가가 봅시다. 당신이 매일 먹는 약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뇨증은 단순히 나이 드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약이나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밤잠을 방해하죠. 하지만 이 원인을 알면 그만큼 해결책도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야뇨증의 3번째, 4번째, 5번째 원인, 약물, 방광근육 약화, 그리고 뇌의 오신호를 하나씩 파헤쳐보며 여러분이 더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3번째 원인은 혈압약이나 이뇨제의 잘못된 복용 시간이에요.
많은 분이 고혈압이나 부종을 관리하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시죠. 이 약들은 몸속 과도한 수분을 배출해 건강을 지켜주지만 저녁에 먹으면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마치 방광에 더 바쁘게 일해 라고 명령하는 셈이죠. 한국 비뇨기 과학회에 따르면 저녁에 이뇨제를 먹는 분들 중 40%가 야뇨증을 더 심하게 겪는다고 해요. 이건 약을 끊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 환자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인 이 할머니는 매일 밤 5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자꾸 깨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요. 딸이랑 시장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검사해보니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뇨제를 저녁 7시에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의사와 상의해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라고 권했죠.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로 2주 만에 야뇨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을 주지 않나요? 다음으로 네 번째 원인은 노화로 인한 방광 근육 약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적절한 때에 내보내는 근육 주머니예요. 젊을 때는 이 근육이 튼튼해서 소변이 차도 잘 참을 수 있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특히 70세가 넘으면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고 심지어 적은 양에도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50%가 방광 근육 약화로 야뇨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방치하면 밤잠을 더 자주 방해할 수 있죠. 이정옥 할머니의 경우도 방광 근육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조금만 소변이 차도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광 훈련을 추천했죠. 낮에 소변을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시라고요. 이 방법은 마치 방광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3주 만에 할머니는 이제 소변 신호가 와도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이런 작은 훈련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5번째 원인은 뇌의 오신호입니다. 나이 들면 뇌와 방광 사이의 신호체계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방광이 아직 안 가도 돼 라고 말해도 뇌가 지금 가야 해 라고 잘못 해석해서 잠에서 깨우는 거죠. 이건 마치 오래된 전화선이 신호를 잘못 전달하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수면이 얕아지면 이런 오신호에 더 쉽게 깨게 됩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0%가 뇌의 오신호로 야뇨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 몸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를 재조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정옥 할머니도 이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깨면 소변이 급한 것 같아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요 라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깨자마자 1, 2분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뇌가 방광 신호를 다시 읽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이 뇌와 방광의 대화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깨도 좀 더 침착해졌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3가지 원인, 잘못된 약 복용 시간, 방광 근육 약화, 뇌의 오신호는 야뇨증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하지만 이 퍼즐을 알았다면 이제 맞추는 일만 남았어요. 이정옥 할머니처럼 작은 조정과 훈련으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해결책을 나눌게요.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야뇨증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야뇨증을 끝낼 첫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저녁 단 5분만 투자하면 야뇨증을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그 답답함.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야뇨증은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습관 하나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확인한 건 작은 변화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야뇨증을 줄이는 5가지 해결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저녁 습관 바꾸기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돈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 쉬운 비결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오후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겁니다. 물, 차, 국물, 심지어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까지 포함이에요. 저녁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나 마시면 우리 몸은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마치 방광이 휴식 시간 없이 일해야 해 라고 항의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분을 완전히 끊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탈수는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 낮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오후 6시 이후엔 찔끔만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국을 한 숟가락 덜 먹거나 잠들기 전 물 한 잔 대신 몇 모금만 마시는 식으로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야뇨증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잠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제 환자 윤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인 윤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맥주 한 캔과 국이 푸짐한 밥상을 즐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맥주 한 잔이 뭐 그리 큰 문제겠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 이해했어요. 저녁 시간의 소소한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맥주를 끊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오후 6시 이후 물과 맥주를 반으로 줄이고 낮에 물을 더 자주 마시라고 권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야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잠을 더 잘 자게 될 줄 몰랐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아침 낚시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다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녁에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리를 베개나 쿠션 위에 올려 20분 정도 유지해보세요. 다리 부종, 즉 다리에 쌓인 여분의 수분을 줄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이 모르시지만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은 밤에 소변으로 바뀌어 방광을 채웁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 부종은 흔한 문제죠. 다리를 높이면 이 수분이 몸 전체로 퍼지며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한국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다리를 15-20분 높이면 부종이 30% 줄고 야뇨증 빈도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윤상철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함께 실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녁에 드라마를 볼 때 발밑에 베개를 놓고 다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으셨지만 일주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 화장실에 덜 가게 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다리가 이렇게 가벼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이 간단한 습관이 할아버지의 아침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줬죠.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밤에 덜 깨고 아침에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손주와 산책하는 기쁨을요. 이 두 가지 방법, 오후 6시 이후 수분 줄이기와 다리 높이기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함을 훌쩍 뛰어넘죠.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습관이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윤상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이 방법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준비 없이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알았으니 나머지 방법들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 루틴과 행동 조절로 야뇨증을 줄이는 방법을 나눌게요. 이건 저녁 습관만큼이나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결들입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겠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다음 해결책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이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겠나요? 야뇨증 때문에 새벽마다 깨는 그 피로감, 더는 참지 않아도 돼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가장 간단한 습관이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야뇨증을 줄이는 5가지 해결책 중 3번째, 4번째, 5번째, 취침 전 루틴과 행동 조절을 나눌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부터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잠들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를 꼭 기억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는 습관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밤에 그 작은 양 때문에 뇌가 화장실 가야 해 라고 신호를 보내죠. 잠들기 전 5분 화장실에 들러 방광을 비우고 나오면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방광 비우기는 야뇨증 빈도를 20%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건 마치 잠들기 전 방에 불을 끄는 것처럼 몸을 편안히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제 환자 한미경 할머니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인 한 할머니는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선생님, 밤마다 깨니까 아침에 손주들 아침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피로로 얼룩지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꼭 가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그냥 자도 되지 않을까 싶으셨지만 이 습관을 지키자 2주 만에 야뇨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아침에 손주들 밥 차리면서 노래를 흥얼거려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작은 루틴이 할머니의 아침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기 전 휴대폰 사용 금지입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게 일상이 됐죠. 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어지럽힙니다. 뇌가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면 소변 조절 호르몬이 덜 분비되고 방광이 더 바빠지죠.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면 야뇨증이 35% 감소한다고 해요. 대신 잠들기 전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종이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침대에서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을 추천하곤 합니다. 이건 몸과 마음을 차분히 준비시키는 따뜻한 의식 같은 거예요. 한미경 할머니도 저녁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거나 뉴스를 읽으셨어요. 그게 뭐 큰 문제겠어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께 잠들기 1시간 전엔 화면을 멀리하고 대신 손주들 이야기를 적는 일기를 써보시라고 했죠. 놀랍게도 이 변화가 할머니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줬어요. 할머니는 이제 밤에 눈이 덜 피곤하고 잠도 더 빨리 와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들 이야기를 적으며 미소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 대신 책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깼다고 바로 화장실 가지 않기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밤에 깨자마자 소변 급해? 라는 생각에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사실 그 신호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뇌가 방광신호를 과대 해석해서 소변이 많지 않아도 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깨자마자 1~2분 기다려보라고 권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심호흡을 하며 정말 급한가를 느껴보는 거죠. 이건 뇌와 방광이 다시 대화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 조절은 방광 통제력을 25% 높여준다고 해요. 한미경 할머니도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했어요. 깨면 바로 가야 마음이 편한데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천천히 호흡하며 1분만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경우 소변 신호가 잦아들었고 다시 잠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깨도 좀 더 침착해졌어요. 화장실 갈 일이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은 마치 뇌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도 이 훈련으로 밤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취침 전 화장실 다녀오기, 휴대폰 사용 금지, 바로 화장실 가지 않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한미경 할머니처럼 이 루틴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10분만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깊은 잠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제 이 루틴들을 알았으니 일상 속 다른 습관들로 야뇨증을 줄이는 방법을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 음식과 운동으로 야뇨증을 관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밤 이 루틴을 시도해보겠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다음 해결책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당신이 매일 저녁 먹는 음식이 야뇨증의 숨은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된장국 한 그릇, 맥주 한 잔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음식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깊은 잠과 상쾌한 아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환자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봐왔습니다. 오늘은 야뇨증을 줄이는 일상 습관 중 첫 번째, 음식 조절을 나눌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주방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비결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야뇨증을 줄이려면 저녁 식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먼저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는 주범입니다. 커피, 차, 콜라, 맥주 이런 음료들은 방광을 민감하게 만들어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보내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야뇨증을 50%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위로가 되시죠? 저도 그 기분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차를 낮에 즐기고 저녁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나 소주 한 잔이 저녁에 낙이라면 그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가능하면 오후 3시 전에만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밤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라실 거예요. 다음으로 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된장국, 김치, 젓갈처럼 짠 반찬은 몸에 수분을 붙잡아 부종을 유발해요. 이 수분은 밤에 소변으로 바뀌면서 방광을 바쁘게 만듭니다. 저녁에 짠 음식을 줄이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한국 음식은 짭짤한 맛이 생명이다 보니 저도 환자들에게 이 조언을 드릴 때 늘 조심스럽죠.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녁엔 된장국을 맑게 끓이거나 김치를 한 조각 덜 드시는 식으로 조금만 조절해보세요. 대신 낮에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를 챙겨 드시면 부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몸속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해 밤의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착한 친구예요. 제 환자 정기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인 정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짠 반찬 3가지와 맥주 한 캔을 즐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저녁에 반찬이 짜야 밥맛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줄여요? 라며 푸념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 이해했어요. 저녁 식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반찬을 아예 바꾸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저녁엔 김치 한 조각 대신 나물을 더 드시고 맥주 대신 보리차를 마셔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낮에 바나나 한 개나 고구마 반쪽을 간식으로 챙기시라고 권했죠. 놀랍게도 한개월 만에 야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손주들 등교버스 배웅할 때 힘이 나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변화가 할아버지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음식 조절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 김치 2조각 대신 1조각, 그리고 낮에 바나나 1개 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야뇨증을 줄여줍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변화가 효과적이라고 나와요. 예를 들어 대한비뇨기과학회는 저녁에 짠 음식을 줄이면 부종이 25% 감소하고 야뇨증 빈도도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작해 보시면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더 가벼운 몸을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이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선택이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 음식 조절 비결을 알았으니 이제 일상 속 또 다른 습관으로 야뇨증을 줄이는 방법을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 가벼운 운동과 건강관리로 방광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 방법들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들이에요.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메뉴를 조금 바꿔보겠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다음 비결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하루 10분 걷기가 야뇨증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신발끈 묶으시겠나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그 답답함, 이제는 작별할 때예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이나 격한 러닝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가벼운 움직임이에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움직임이 환자들의 건강과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야뇨증을 줄이는 일상 습관 중 2번째, 운동과 건강관리를 나눌게요. 이 방법들은 집 근처 공원에서 혹은 거실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함께 걸음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저녁 산책이에요. 하루 10-15분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가벼운 움직임은 다리 부종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부종이 줄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수분도 줄어들어 방광이 덜 바빠지죠. 게다가 저녁 산책은 생체 시계를 조절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한국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10분 이상 걷는 사람은 부종이 20% 줄고 야뇨증 빈도도 낮아진다고 해요. 산책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가볍게 해주죠. 저녁 공기의 상쾌함, 나무 사이로 스미는 바람 소리,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 오선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인 오 할머니는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선생님, 밤에 자꾸 깨니까 손주들 재롱잔치도 피곤해서 못 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잘 알죠.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을 10분만 걸어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걷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야뇨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 재롱잔치에서 박수치며 웃을 힘이 생겼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작은 산책이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상상해보세요. 2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이건 방광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골반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하루 3번 10회씩 해보세요. 앉아서 TV를 볼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케겔 운동은 방광이 소변을 더 잘 참도록 훈련시키고 뇌와 방광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은 방광 근육을 30% 강화해 야뇨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건 마치 방광에게 조금 더 힘내 라고 응원하는 운동이에요. 오선희 할머니도 케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근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며 웃으셨지만 저는 할머니께 화장실 갈 때 소변을 잠깐 멈춰보는 느낌을 떠올리시라고 했죠. 그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기를 연습하셨어요. 3주 만에 할머니는 이제 소변 신호가 와도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라고 하셨어요. 야뇨 횟수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할머니는 이제 밤에 깨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간단한 운동이 할머니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야뇨증을 악화시키는 숙문적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면 뇌가 더 예민해져 소변 신호에 과민 반응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5분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추천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어 보세요. 이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로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고 야뇨증 빈도도 줄어든다고 해요. 오선희 할머니는 저녁에 호흡 명상을 시작하셨고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밤에 덜 긴장돼요 라고 하셨어요. 이 3가지, 저녁 산책, 케겔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방법들입니다. 오선희 할머니처럼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저녁 10분 산책이나 5분 호흡을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깊은 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운동 비결을 알았으니 야뇨증이 계속될 때 병원을 찾아야 할 시점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나눌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산책이나 케겔 운동을 시도해보겠다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다음 비결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야뇨증이 단순히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더 큰 문제의 신호일까? 이 질문, 지금 꼭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녁 습관, 취침 전 루틴, 음식과 운동으로 야뇨증을 줄이는 방법을 나눴어요. 이 방법들로 많은 분이 깊은 잠을 되찾으셨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밤에 자꾸 깨는 일이 줄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때로는 작은 신호가 큰 건강 문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야뇨증이 언제 병원 방문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부드럽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함께 맞춰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신호는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야뇨증이 줄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녁에 물을 줄이고 다리를 눕히고 케겔 운동까지 열심히 해봤는데도 밤에 3번, 4번 깨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때로 더 깊은 문제를 야뇨증이라는 신호로 알려줍니다. 특히 혈뇨, 배뇨통, 허리 통증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이는 거예요. 배뇨통은 소변 볼 때 따끔거리거나 아픈 느낌이고 허리 통증은 신장이나 방광 문제와 관련될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은 신장 기능 이상, 방광염증, 심지어 전립선 문제 같은 잠재적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야뇨증의 20%는 이런 숨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 환자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인 박 할아버지는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녁 물 섭취를 줄이고 케겔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3주가 지나도 야뇨 횟수가 줄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선생님, 이 나이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병원까지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망설이는 마음 이해했어요. 병원 가는 게 번거롭고 혹시 큰 병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검사로 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병원에서 신장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신장기능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할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그때 병원 간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용기를 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항이뇨 호르몬 ADH 검사를 요청하세요. ADH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야뇨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신장기능 검사는 신장이 소변을 적절히 조절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신경 검사는 방광과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검사들은 무섭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혈액 검사나 간단한 초음파로 끝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신다면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저녁에 먹는 약이 야뇨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검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만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과정이에요. 박민수 할아버지처럼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미루면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커질 수 있죠. 그러니 혈뇨, 배뇨통, 허리 통증 같은 신호가 있거나 2주 이상 노력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용기를 내서 병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야뇨증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병원 방문의 중요성까지 모두 알아봤어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다음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실천의 동기를 드릴 결론입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야뇨증과 관련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뇨증이라는 밤의 불청객과 맞서 싸우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야뇨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까지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오후 6시 이후 물 한 잔 덜 마시기, 다리를 높여 부종 줄이기, 잠들기 전 화장실 루틴, 스마트폰 끊기, 그리고 깨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지 않기. 이 간단한 5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시죠? 이 모든 비결은 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커다란 변화입니다. 제 환자 김영자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70세인 김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밤마다 5번씩 화장실에 가셨어요. 새벽마다 깨는 피로감에 아침이면 손주들과의 약속도 지키기 힘들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선생님,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시장 가자 하는데 기운이 없어 미안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에 물을 줄이고 다리를 높이고 취침 전 루틴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2개월 뒤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아침에 손주들과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같이 김밥도 말아요.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미소, 그 기쁨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김 할머니처럼 그 미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저녁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비결들 중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물 한 잔 대신 반 잔만 마시고 TV 볼 때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 20분 쉬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2주 뒤엔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이런 작은 변화가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빛나게 하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된 선물이에요.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순간,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가족과 밥상을 나누는 기쁨. 이 모든 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오늘 저녁 첫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2주 뒤 달라진 기분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비결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비결로 만나요. 그때까지 깊은 잠과 밝은 아침을 빌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